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금 이야기꾼이 유튜브 복귀 이후 특집으로 강의 형태의 유튜브 동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야기꾼은 이제 시사적인 얘기와 재밌는 얘기를 좀 더 많이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주의 큐티 규모 축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원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큐티 규모를 2조 달러나 3조 달러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예요. 불과 4월, 5월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죠. 뭐 빅 스텝, 금리 인상하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지금 했고, 물가를 잡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경기 침체를 불사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연준이 큐티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야기꾼은 그 석 달 전부터 연준은 QT 규모를 축소할 것이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가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경기 침체는 가벼운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3, 4년에 한 번씩 꾸준히 순환 주기로 찾아오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감기 앓듯이 살짝 경기 침체가 오고 금세 회복을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연준이라든가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일부 투자 구루들이 말씀하시는 우려가 되는 리세션은 강력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되면 리세션이라고 얘기하고 그 리세션은 가벼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강력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는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 이야기꾼의 입장은 이번에도 가벼운 경기 침체로 그칠 것이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는 진행되고 있고 연준은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월부터 QT까지 시작을 했으면 경기 침체는 더욱 악화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임금을 낮추고 소비를 침체시켜서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것이 파저티브 피드백이 돼서 선순환 관계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연준 역시 긴축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QT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꾼은 이미 보고 있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긴축을 굉장히 빠르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QT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조 달러면 이미 작년 중반부터 연준이 역레포로 자금을 회수한 금액과 같아요. 물론 이제 역레포는 초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빨리 회수가 되는 거고 QT는 중장기 자금이라 좀 성격은 다르죠. 그러나 규모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2조 달러 정도로 QT를 마무리한다면 시장에 큰 충격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지난주 미국의 시장 금리와 달러가 조금씩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 증시는 지금 바닥을 만들면서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양적 완화 QE 1, 2, 3를 했죠. 그때 연준 자산이 1조 달러에서 4.5조 달러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대충 3.5조 달러를 급증시킨 건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QQE4는 4조 달러에서 8.8조 달러까지 늘린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QT 규모는 4.8조 달러에 이를 겁니다. 근데 이거를 2조 달러까지 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 지금 말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 없다고 작년까지 그러다가 올해 들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얘기를 했고 당시 경기 침체 전혀 없는 연착륙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경기 침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QT 규모까지 축소를 한다는 얘기는 급격한 긴축은 자산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다시 지금 약간 쫄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먼저 이미 소공황 발생했죠.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마치 1994년에 채권 대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요. 모기지 금리 급등 때문도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 건설 비용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지금 신규 주택, 기존 주택 판매 모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 추세에 균열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자산의 급격한 축소는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가계부채가 4천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90%가 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긴축을 너무 빨리 해서 2008년과 같은 제2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면 준공황이 바로 올 수도 있다는 재무부와 연준이 이러한 우려에 서로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가가 6월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 6월에 CPI는 하락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6월 CPI가 하락을 할 경우에 연준은 7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빅 스텝 정도로 머물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9월에는 일반적인 기준금리 인상 폭인 0.25% 정도로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QT 규모도 축소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조절을 하게 되면 여익군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긴축 속도가 크게 감소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S&P 500의 이번 4차 바닥이 마지막 바닥으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며 다른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죠. 이는 달러 약세의 압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자산시장에서 굉장히 다른 변화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QT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도 QT 하는 것 자체는 분명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점차적인 신용 정책을 가져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당장 올해나 내년에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금리라든지 기준금리라든지 시장금리가 먼저 신용정책 상황을 금융생태계를 통해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준공황은 QT로 인한 신용정책과 부동산발 신용정책이 중첩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의 QT 규모 축소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6월 CPI 하락 가능성과 맞물려서 미국 증시의 소공황의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야기꾼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